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연극 무대. 이곳에선 인생의 희노애락이 펼쳐집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험난한 사회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연극 지니의 꿈. 로맨스와 코미디, 그리고 감동까지 다잡은 연극 모든 날 모든 순간. 무르익어가는 가을날 감성 충만한 연극 두 편을 만나봅니다.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인 거죠?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 이름을 버리세요. 아니면 되게 사랑한다고 맹세해요. 아, 저걸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연기를 많이 늘었어. 희영 씨, 저 빨리 오프닝 하시죠. 감독님들 자꾸 내 연기 끊으셔.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소극장은 배우들의 연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을에 보기 좋은 연극 두 편을 보러 가려 하거든요. 감독님, 조명. 매년 참신한 기획과 연출로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선보이는 소극장. 올가을은 로맨틱 코미디로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출연 배우는 단 2명. 풋풋한 신혼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퍽이나 맞겠다. 오늘부터 내가 열흘 동안 콩비지만 해줄 거야. 콩비지? 그래, 네가 제일 싫어하는 콩비지. 우리 연극을 볼 때 이것만은 관전 포인트다 하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연극에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그 찰나의 배우들의 눈빛. 두 사람의 미묘한 갈등과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극의 관전 포인트는 눈빛과 과정이다. 네. 나는 내 배역이 이것만큼은 좀 자신 있다. 와이프를 챙기는 모습에 대한 그런 애정이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정 어린 눈빛이 내가 조금 더 살아있다. 심하게 있다. 심하게 살아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우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제일 많은 대신에 애교가 많습니다. 어머나, 또 애교죠, 여자분은. 네, 애교가 많은 보영이의 역할, 그게 아마 저만의 보영 매력이지 않을까. 너 보고 싶은 지난 9월을 시작해 10월 말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무대에서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연극입니다. 내가 내일 찾아와서 오빠 옆에 있을게. 약속 지켜야 돼. 아니, 원철 배우님. 배우님이면서 동시에 지금 연출 맡으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연출 겸 배우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연출가로서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좀 많이 와닿게끔 만드는 게 제가 연출을 하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리허설이 끝나고 두 배우는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분장을 하면서도 머릿속의 모든 장면들을 그려보는데요. 이 순간이 가장 설레고 떨린다고 합니다. 배우님들, 지금 공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같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오시는 관객분들은 매번 새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공연 시작 전에는 항상 떨리고 막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 하는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떨리는 건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관객들이 입장합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객들이 어느새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연극 진짜 오랜만에 보러 오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그 느낌 아시죠? 저 지금 너무 설레요. 이원철! 콩비지는 안 먹는다니까. 주인공 두 배우가 등장하고 신혼부부의 일상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자가 비트? 야, 이거 자가 비트잖아, 바보야! 아니 비트하면 됐지. 이거 어디다가 이야기는 점점 더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코미디로 시작했던 연극이 어느새 눈물을 쏟게 하는데요. 앞으로 연극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 스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연극은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연극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두 번째 연극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이번엔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곳을 찾았습니다. 왜 그래?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돼? 배우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증 뇌성마비 여성의 삶을 그리는 연극으로 지난해 5월 연극의 주인공을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아까 연습하시는 걸 살짝 지켜봤거든요.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10시인데 남자 배우들은 오늘 안 오시는 건가 봐요. 저희는 그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모여 만든 그런 복합 예술 창작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연도 지금 연출, 배우, 스텝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여성팀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선한데 제가 듣기로는 또 이 팀만의 굉장히 색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제가 연극치료사예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좀 연극치료와 접목해서 치료적 공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니님의 그 주인공의 인생을 초반에 연극치료 작업을 통해서 그 작업을 대본화해서 그것을 공연으로 만든 자전공연. 그래서 치료적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극 치료는 참여자의 삶을 조명하고 공연과 대본, 무대 장치를 그에 맞춰 올리는 치료적 연극입니다. 공연 연출가이자 연극 치료사인 한은성 씨는 주인공 박진희 씨의 사연을 듣고 대본 작업과 연습 과정에서 세밀한 연극 치료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치료적 연극이라는 게 사실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연극을 좀 만들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대전에서 연극치료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활동한 연극치료사도 굉장히 적어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주인공의 삶의 변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연출가로서 제가 사회에 뭔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뭔가 그런 변화들을 담고 싶었어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아유야, 이거 봐라. 뭔 소리 들려? 바다 소리 들리는데 노을이 저렇게 이쁘다. 엄마처럼? 우리 진이처럼 이쁘네. 재밌게 놀아. 주인공 박진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풀어낼 예정인데요.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은 물론 관객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진희님이 연극에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하고 싶은데 그래 가수 못해 오세요. 연극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차거나 좋았던 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더딜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이뤄내시려고 하는 모습과 그런 삶을 살아 계신 것 같고 지금 연습 과정에서도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역시 이제 삶의 동기부여라든지 이제 희망, 용기 같은 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이후 세상의 높은 벽을 헤쳐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치료연극 진희의 꿈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감성 한 모금이 여느 때보다 더 필요한 가을. 인생의 희노애락이 느껴지는 연극 한 편 어떠세요? 웃음과 감동을 버무린 로맨틱 코미디부터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치료 연극까지 색다르면서도 감성 충만한 연극을 올가을 소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산들바람에 가을이 익어가는 요즘 바람이 속삭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대로 느껴보라고 말이죠. 가을입니다. 너무 좋아.
나무도 웃음 짓고 햇살도 따사로운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 이런 날에는 이게 PD님과 이게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같은 남자끼리요? 아니, PD님 저한테 마음 있으세요? 깜짝 놀랐는데 확 들어오시네요. 영웅 씨가 오늘 할 일은 네.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를 그냥 보라고요? 영화를 보시고 어떤 장면이 제일 감명 깊었는지 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진짜예요? 진짜 영화만 보고 그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만 딱 이렇게 기억해오면 되는 겁니까? 나중에 또 딴 말, 영화 다 봤으니까 이제 뭐 청소해라, 팝콘 뭐 날라라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가을이 가져다주는 기억의 소중함을 찾아 아주 특별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나에게 기억이란? 소중함을 회상하는 것. 과거의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추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억이라고. 기억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기억들이 켜켜이 쌓인 어느 날, 평창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치매 노인들을 위한 아주 소박하지만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어떤 날인지 무슨 의미로 제정이 된 날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알츠하이머병 학회에서 1995년에 치매 극복의 날을 제정을 해서 치매 환자들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 그리고 일반인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적극적으로 좀 한번 관리해보자 이런 취지로 치매 극복의 날을 제정을 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평창군의 경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길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으로 평창에서는 치매 예방교실, 치매 안심마을 등 치매 노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이제 뭐 치매 환자나 우리 가족분들,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치매에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 있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또 조기 발견되고 그래서 또 어떤 치매의 어떤 발병을 늦추고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행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관심이 많이 가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이날 행사는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치매 노인과 그 가족분들이 직접 만든 소중한 결실도 함께했습니다. 야, 종합 예술이네요. 네. 뭐 어떤 작품들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이쪽은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가족분들. 네, 그분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예방교실. 저쪽 네네. 편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만든 작품들이 기억과 두뇌를 빛내주는 윤활유가 되어준답니다. 아니, 이미 그래도 치매가 오신 어르신들인데도 저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네네. 치매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네네. 아직까지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네네네. 함께 행복을 찾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 역시 주변인의 배려와 도움이 있다면 얼마든지 일상을 유지하고 맡은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요. 네. 이걸 지금 가족분들이 직접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앞에 나서서 공연해드리겠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근데 아까 쭉 둘러보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딱 문구가 또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후회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싶다는 어떤 그런 네. 치매 어르신분들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치매가 글씨. 있어도 네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 네네. 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본격적인 영화 관람에 앞서 필수 준비물 맛있는 팝콘을 빼놓을 수 없겠죠. 모두들 팝콘 하나씩 들고 영화 관람을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치매 관련 인생 영화를 주민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고자 저도 영화관으로 들어섭니다. 영웅 씨가 오늘 할 일은 네. 영화를 보는 겁니다. 영화를 그냥 보라고요? 어떤 장면이 제일 감명 깊었는지 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 이 자리는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평창군 보건의료원 치매 안심센터가 개최한 기념 행사입니다. 평창군에는 인구 4만 6천 명 중에서 지금 고령화 시기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1만 명이 넘고 30.3%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팝콘과 함께하는 영화 타임. 불이 꺼지고 많은 분들이 숨죽여 영화가 시작되길 기다리는데요. 이날 상영된 영화는 그대라는 기억, 연숙 씨입니다. 치매에 걸려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아내와 그 아내 곁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남편.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부부의 가슴 먹먹한 사랑 이야기죠. 우리네 삶이 바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아내의 눈에는 늘 질문이 담겨있다. 몇 시간 동안 아내는 요양보호센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시간과 기억을 초월한 두 부부의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혹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뭐 어린 시절의 추억이든 어떤 기억이든 우리 아버님이 꼭 간직하고 싶은 우리 가족들의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왜 여기 아버님 곁에 있나 하면은 평생을 지게만 지고 일만 해왔거든. 그래서 날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앞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울먹이는 아버님 곁에서 단지 두 손을 꼭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군가는 부모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비록 이 시간조차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곁에 있고 싶은 마음, 기억을 잃어가는 가족의 마음일 겁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잔잔했던 호수에 파문이 일듯 짙은 감동이 전해졌는데요. 기억을 잃어가는 하루하루가 아쉬워 오늘이 더욱 소중한 이들. 기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선물 같은 시간으로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그 여운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에겐 아직 손잡아줄 사람이 있다. 이 영화 꼭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들의 문제,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사회가 함께 정말 이렇게 손을 꽉 잡아줘야 되지 않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곁에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이죠. 치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시대의 이웃들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나에게 기억이란? 나에게 기억이란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이다. 행복하고 행복한 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소신 후 국화는 피어나고 시원하게 새벽비 내렸으니 독리일반황 황. 난감하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방금 들은 시조는 상국 배율 10운이라는 설이 맞은 국화 10운이라는 시조였습니다. 이 시조는 강릉 출신의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작품이고요. 제가 이 작품을 왜 읊었느냐? 오늘 그 어촌 심원광 선생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아하.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정치인 그리고 문장가였던 어촌 심원광 선생. 오늘 그의 생애와 문학적 가치를 기리는 문학의 밤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촌 선생의 한시를 통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이곳은 해운정입니다. 심원광 선생이 강원 관찰사를 지내던 시절 지었다는 별당 건물인데요. 근 50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즘 딱 해운정이라는 이 한자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기품이 느껴지고 그리고 정갈하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조선시대 정치가였던 송시열이 쓴 현판을 비롯해서 건물 안엔 역사적 가치를 띤 다양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와. 당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뭔가 안에서 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사뭇 또 다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도망가세요? 지금 뭐 이렇게 되게 밝아 보이십니다.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 오늘 하는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에 저희가 연주팀으로 참여하게 돼서 그 음악에 어촌 심원광의 시를 가사로 넣어서 오늘 연주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앞마당엔 오늘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매년 가을이 되면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취지가 궁금해요. 네, 오늘 저희 행사는 어촌 심원광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알려보고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사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준비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준비한 행사는 저희 어촌 심원광 선생 시 중에 6개를 선정을 해서 시 낭송, 시 낭독극, 저희가 랩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한시를 이해하게끔 마련된 자리. 그만큼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함께합니다. 당연히 리허설도 꼼꼼히 해야겠죠. 아니 그런데 심각한 표정의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어떤 거 준비 중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배우들끼리 어촌 심원광 시낭독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낭독극이요? 네, 시낭독극은 그 연극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행동이 없이 이제 각 배우들의 화술로 진행되는 극입니다. 오늘 또 행사장에 예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등장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한복을 입고 오셨는지? 오늘 심원광 시인분의 소나기 시 낭송하러 왔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로만 뜻도 이해하기 힘든 한시로만 기억되기엔 어촌 선생이 남긴 시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과거 속 이야기가 2022년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유죠. 정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팀들이 정말 무대를 꽉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비밀인데 저도 오늘 여기 서거든요. 저도 이제 리허설 준비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잠깐만 더 지켜봐 주세요. 가야지. 최상아 리포터가 리허설을 한다고요? 아하, 아까 말한 랩 공연이 그럼? 어촌 심원광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어촌 심원광 선생은 벼슬이 2조 판서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치가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850수의 한시 작품을 남긴 큰 문인이었던 점에서도 특기할 뿐입니다.
16세기 전반을 대표해 당대 최고의 시인이란 평이 아깝지 않은 어촌 심원광 선생의 문학과 사상은 많은 이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큰 자취를 남기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겨울 풍경을 노래한 게 있어요. 창방과 경어를 논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겨울 흰 눈이 내린 다음에 바닷가 쪽에 소나무 숲에 흰 눈이 쌓인 걸 마치 횃불을 밝혀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한 글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분의 그런 공감되는 시들을 좀 널리 알리고 그러고 저희가 경포를 다니면 훨씬 더 경포에 대한 사랑, 즐거움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촌 심원광은 감성 시인이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해운정엔 가을 달빛이 내려앉고 심원광 선생의 작품을 널리 알릴 준비도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둠이 내렸고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 무대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잠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푸들처럼 모였다 흩어지고 가업은 달처럼 휘도는 바람 땅을 말아 늦더위를 몰아가니. 인생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님, 저 이러는 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국가에서 왕이 직접 어촌 선생께 부탁을 해서 그 만시를 어촌 선생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천상 시인인 것 같아요. 그런 풍광들을 잘 그려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무대는 과연 뭘까요? 제 무대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이 맞은 국화, 상국 배율 10운이라는 시조를 시조라고 하면 다소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도 많은데요. 힙합으로 변곡된 시조는 과연 어떨지. 1절은 시 낭송뿐만이 아니라 좀 새로운 컨텐츠들, 좀 현대적인 재해석이 곁들여진 무대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심원광 선생님의 그 훌륭한 문학적인 감성과 박영주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는 좀 마음이 푸근한 것을 느끼고 갑니다.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본 하루. 500년 전으로 돌아가 조선 중기 인물인 심원광 선생을 만나 뵙고 또 그를 기리는 현재의 모습도 감상했습니다. 그의 문학 세계는 강릉 시민들의 자긍심인데요.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촌 심원광이란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겠죠?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어머, 너 참 예쁘구나, 나처럼. 이나 씨는 코스모스 말고 국화 닮았어요, 국화. 국화요? 칭찬이에요? 칭찬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러 가보실래요? 확인이요? 좋아요. 가봐요. 어디로요? 충북 음성으로 가면 됩니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행복 중심 도시 음성은 다양한 명품 농산물로 유명한 곳인데요. 화훼 또한 이곳이 유명하답니다. 다양한 꽃과 란 그리고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충북 음성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이곳 음성에서 경매가 한창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매? 그림 경매? 아니면 수산물 경매인가? No. 바로 꽃 경매 중이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이곳 음성에서는 다름 아닌 꽃 경매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자, 세 박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 시작했나 보다. 긴장되고 엄숙한 분위기의 이곳은 음성 화훼 유통센터. 꽃 경매가 한창입니다. 둘, 마지막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는 음성에 위치한 음성 화훼 유통센터로서 전국에서 출하되는 물건들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 유통센터요? 네네. 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남부권에만 있던 화훼 경매장이 음성에도 들어섰습니다. 저희 음성 화훼 유통센터는 2016년도 1월 달에 오픈해서 지금 현재 7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누적 판매 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지금 음성 화훼 유통센터는 매년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은 예로부터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수박, 고추, 인삼, 복숭아, 쌀과 함께 화훼가 음성 대표 농산물로 꼽혀 음성 명작 브랜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성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화훼의 중심지. 수많은 도매상들이 이곳에서 경매를 통해 다양한 꽃을 수매한 후 전국으로 유통시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꽃들을 열심히 옮기고 계신데 예. 오늘 좀 꽃 좀 많이 사셨나요? 예, 어떤 꽃들을 사셨어요? 뭐 난하고 뭐 국화하고 뭐 여러 가지 샀습니다. 이제 수도권하고 틀린 게 뭐 좋은 물건 여기 오면 경쟁이 안 붙으니까 우리가 구매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혹시 저를 닮은 국화 보셨나요? 계절마다 잘 팔리고 아니면 인기 있는 그런 화훼들이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뭐 봄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카네이션들이 많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포인세티아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을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품목이 국화이겠죠. 국화요? 어머, 국화가 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닮은 국화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도 지금 국화가 많이 있긴 하지만 국화가 생산되고 있는 농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음성에 국화를 전문으로 키우는 농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국화를 재배하는 농부를 만나러 왔는데 혹시 맞나요? 30년 동안 키운 국화 농사만 지었어요. 30년 동안 국화만 농사를 지으셨다고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소쩍새 같은 농부. 국화꽃 외길 인생 허오키 농부입니다. 농부님, 제가 이곳에 오면은 잘 닮은 국화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일을 해야죠. 일이요? 네, 일을 해야 나와요. 가을의 국화농원은 할 일이 태산. 먼저 국화꽃 분갈이부터 해볼까요? 화분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화분을 딱 놓고. 네. 이걸 이제 들고 들어가요. 딱 잡았죠. 선을 딱 이렇게 살쪽을 살살 그리고 잡아서? 이제 잡았으면 네. 한쪽 손을 살짝 놓고. 네. 이거 이렇게 살살. 오, 그냥 쿡 빠지네요. 살살 뜯어야 돼. 세게 뜯으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흙을 채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준 뒤 좋은 흙을 화분에 채워줍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간 국화들, 마음 놓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배양토와 영양제도 넣어준다는데요. 꽃을 키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이 국화를 잘 키울 수 있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만큼 잘라 이만큼. 화분 있는데 이만큼 딱 거름 있으면 거름 딱 한 주먹 딱 넣어주고 겨울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물을 줘야 돼. 봄에 되면은 따뜻한 데 꺼내놔. 네. 그러면 싹이 올라와. 그렇게 정성대로 키우면 매년 볼 수 있는 거네요. 매년 볼 수 있어. 와, 한번 해봐야겠다. 와. 무언가를 키우는 일에 정성은 필수.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국화는 음성 화훼 유통센터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가을이 국화 시즌이라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야 한답니다. 어머니 이렇게 더운데 일일이 다 손으로 옮기시니까 힘드시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데 그래도
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저렇게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참 기특하시겠어요. 너무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착해. 착해. 착하니까 앞으로도 내가 그 농사 그만두려고 해도 다시 한번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생각이 들어간다니까. 허우키 농부님, 국화 농사뿐 아니라 아들 농사도 잘 지으셨나 봅니다. 1년 내내 쉴 틈 없는 국화 농사지만 묵묵히 일을 거두는 아들이 있어 든든하시답니다. 막 놀고 싶고 막 가끔 그러실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뭐 그런 생각 가끔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돈 버는 게 더 좋아서 하우스 주시다가 부모님이 하우스를 주셨어요? 네 하우스 11동 주신 거예요. 뭐 부자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땅이 임대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땅도 사야죠.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죠.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면 좋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카메라에 딱 영상 편지.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빨리 물려받아갖고 농사 제가 다 짓고 부모님이 빨리 물러나셔야 이제 제가 농장을 더 크게 키우죠. 새로운 것도 해보고 부모님 계시니까 새로운 거 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이곳에서 키운 꽃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겠죠? 오, 미나 리포터. 오늘은 일 좀 했네요. 다 옮겼어요. 와, 이 많은 거 제가 다 옮겼어요.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파리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종류가 다른 건가요? 가든맘 있고 분화용, 분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있고 절하는 잘라서 파는 거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 국화를 얼마나 아시나요? 국화는 꽃의 형태도 다양한데요. 폴꽃형을 비롯해 겹꽃형, 아네모네형, 탁구공 같은 폼폰형, 가늘고 긴 거미줄 모양인 스파이더형까지 우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국화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절 닮은 국화는 어디 있나요? 아니요, 이건 꽃도 안 피고 안 예쁘잖아요. 이것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쁘게 계속 키우면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 이뻐져요. 이뻐진 이도 앞으로 꽃처럼 화사하게 앞날이 환해질 거예요.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 꽃은 언제 필까요? 충북 음성의 가을은 국화 향기로 가득합니다. 화훼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꽃들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또 나아가 세계를 향하고 있는데요. 꽃향기가 가득한 음성에서 꽃 한 송이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대한민국 꽃의 중심, 여기는 음성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뉴트로 열풍, 현재를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감성이죠. 라떼 시절 아이템에서 핫한 감성을 발굴하는 요즘 것들이 이것에 꽂혔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모습을 그 시절의 빛깔로 담아내는 바로 이것, 필름 카메라입니다. 고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와중에 유행을 타기 시작한 아날로그.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아날로그템 하면 필름 카메라가 빠질 수 없죠. 더 이상 생산도 하지 않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에 사람들은 왜 열광하는 걸까요? 초점도 그렇고 뭐 조리개도 그렇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좀 70년대 카메라는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웠는데 완벽하지 않은 사진에 대한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또 찍었을 때 그 또 카메라마다의 그런 개성이 또 이게 묻어나거든요. 그런 게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출사 나가기 딱 좋은 대구 수성문. 이곳에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상은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왔었는데 우연히 할아버지의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서 필름 특유의 색감에 푹 빠져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필름 카메라는 그야말로 불편한 점 투성인데요. 제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아무래도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바로 확인이 안 되어서 내가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확인이 바로 안 된다는 점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필름을 너무 구하기 힘든 시점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마성의 필름 카메라. 그럼 한번 찍어볼까요?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감도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나서 촬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물 역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풍경 사진부터 시작해 봅니다. 필름 카메라로 야외 촬영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날씨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처럼 맑은 날에는 감도가 낮은 필름을 사용하셔도 되고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감도가 높은 필름을 사용하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 플래시를 터뜨려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푸른 초목과 오래된 과옥들이 어우러진 대구의 몽마르트 청라 언덕인데요. 이번에는 일반인 모델과 함께 상은 씨의 전문 분야인 스냅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는 한쪽만 세워주시면 되세요. 자세가 편할까요? 불편하세요? 응. 여기 봐요. 하나, 둘. 네. 네, 저는 인물 촬영할 때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모델분이 계단 위에 앉거나 난간 위에 걸터 앉거나 벽에 기대게끔 유도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쁘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물이랑 풍경이랑 촬영하실 때 이쁘게 잘 나오는 방법이 전신 컷도 좋지만 허벅지에서부터 머리까지 나오게끔 하는데 윗공간은 훨씬 좀 많이 비워주시면 사진이 조금 풍경과 인물이 어우러져서 이쁘게 나올 거예요. 촬영이 어색한 일반인 모델도 상은 씨의 리드에 따라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나갑니다. 디지털 카메라들과는 다르게 필름 카메라만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기도 하고 필름 카메라는 어쨌든 장수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인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작가님께서 더 열심히 찍어주시는 만큼 저도 소중하게 시간을 써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에 신중히 셔터를 누르며 필름을 채우는 상은 씨. 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았어요. 오늘 촬영 편안하게 잘 끝냈고요. 디지털 카메라처럼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인화할 때까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요. 현상을 위해 찾아온 필름 현상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필름 맡기러 왔는데 이거 그대로 드려도 될까요? 네, 그대로 좀 저희가 빼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레트로 문화나 사진 관련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상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암실 대신 현상의 과정은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상을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실수인데요. 아직 기본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필름을 다 쓰시기도 전에 필름을 열어서 다 태우신다거나 제대로 필름을 못 끼우셔서 하나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가 새롭게 또 안내해드리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상을 마친 필름은 스캔 과정을 거쳐 디지털화하는데요. 이때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인화지에 인화도 가능합니다. 사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왔던가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래 했던 거와 달리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한껏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현상을 맡기려는 손님들로 바삐 돌아가는 현상소. 이들이 품고 온 오래된 카메라는 지금도 새로운 추억을 찍고 있습니다. 흑백 필름은 처음 찍어봤는데 너무 잘 나와서 마음에 들고 만족합니다. 그냥 찍어도 예쁜 톤을 낼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가 사람을 리드하는 상황인데 필름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제작에 관여한다 하는 그런 자기 만족, 감성 충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쁜 세상에 쉼표를 찍는 아날로그의 미학. 그 값어치 있는 불편함이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